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또 하나의 거센 충격파였습니다. 당장 여론에 미칠 파장은 물론이고요. 토요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, 여당의 향후 정치 지용도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듯합니다.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혼란스러운 여당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기자는 오늘 대통령 담화 어떻게 봤어요? 네, 일단 당의 임기를 일임하겠다고 했던 지난 6일 담화 때는 개업 이후에 대해 대통령의 절박함, 딱 두 단어만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한 걸로 보입니다. 계엄에 고개 숙여 사과한 지 닷새 만에 입장을 바꿔 탄핵 심판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한 건 역시 다수 국민들이 좀 불편해할 말들이었습니다. 자, 오늘 담화를 보면 결국 탄핵 심판 받겠다 이거잖아요. 통과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. 근데 탄핵 심판을 받는 게 윤 대통령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? 이익이 되는 겁니까? 일단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가 이어질 경우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. 이를 통해서 야당의 폭주를 알리겠다는 전략일 수 있는데요.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일부 예상과 달리 탄핵 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. 네,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자회견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.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. 예. 근데 최대 180일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실제로는 90일, 60일 만에 결과가 나왔죠. 예,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데요.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불소추 측권의 예외가 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를 전후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럴 경우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 심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멈춰야 합니까? 일단 중단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. 다만 심리를 이어가더라도 내란죄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형사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심리를 할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게 되면 헌재 심리가 먼저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 재판이 먼저냐 이게 하나의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번 담화를 두고 당내 갈등은 아주 파국으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. 예, 아까 윤 대통령 담화 시간이 그 원내대표 선거 의원총회 시간과 겹쳐서요. 의원들이 긴장한 채 3-3-5 모여서 같이 그 담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. 한 대표가 담화 내용을 내란 자백으로 못 받고 이에 친윤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그간 쌓여온 계파 갈등이 공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. 의총 이후에도 윤상현 의원은 나살자고 대통령을 던지는 건 배신의 정치다.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언행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고 한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8년 전이었죠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 분당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까요? 그런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. 탄핵 표결과 대통령 제명 요구 등을 둘러싼 내분 양상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것도 맞습니다. 다만 당시 비박계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하며 만든 바른정당 실험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탈당 분당에 더 신중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. 또 친한계 상당수가 지금 비례대표인데요.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지금과 당시 상황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네, 모레 탄핵 결과 나오면 대한민국이 한번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정치판이 어찌 되든 대한민국 지키는 거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? 믿고 기다려 봐야겠군요. 자,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